자, 수소랑 헬륨은 빅뱅 초기에 생성된 거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한 7억 년 정도 후면, 그러면 뭐가 생긴다라고 했냐면 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이 생긴다. 그래서 별은 가스 구름에서부터 생겨나는 건데, 이 작은 애들이 모여. 왜냐면 이제 중력 때문에 모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게 모여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별. 근데 별은 행성 이런 건 별 아니야. 별은 핵융합 반응 이런 걸 해가지고요, 스스로 빛을 내보낼 수 있어야지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게 더 좀 진한 성운이 돼, 성운. 요런 게 성운이죠. 예, 성운. 예. 요거는 아무튼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성운이거든요. 저거가, 구글 어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디 있더라. 저게 오리온 자리에 있을 거야. 오리온 자리 여기 있다. 오리온 자리. 이거 글씨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점점점 3개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쭉 가잖아. 여기 말머리 성운 있어요. 말머리 성운. 이게 암흑성운이고요. 암흑성운이고, 이게 성운이 두꺼워서 이 뒤에서 오는 빛을 막는 거죠. 근데 이게 암흑성운이 이게 태양계보다도 훨씬 큰 거야, 지금 이게. 왜냐면 이 별하고 이 별 사이 거리가 보통 3광년, 4광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흑성운 안에 별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흑성운이고, 착각했다. 이게 저 사진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있지? 까먹었네. 여기 치면 나오나? 창조의 기둥 이렇게 치면 나오나? 별명이거든요. 창조의 기둥은 없네. 그냥 네이버를 보자. 요거. 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왜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냐면 진짜 별이 생기는 기둥인 거예요. 여기에 별이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별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야. 요런 데 별이 생깁니다. 여기. 자, 거기야. 여기 아까 전에 그 기둥 끄트머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운에서부터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근데 원시별과 별의 차이는, 원시별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 구름이 모여서 성운이 되는데,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은 애들이 많으면 중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서 원시별이 돼. 처음에는 원시별.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내부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별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때부터.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주계열성이 된다. 별 중에서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자, 프린트가 아 여기 없어요? 네. 아 잠깐만. 자,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 수소 원자 핵들이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질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4개 합한 질량이 나중에 헬륨 하나보다 커요. 그러니까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감소를 해. 근데 그 감소한 질량이 뭐가 되냐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E는 MC 제곱이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왜 이렇게 빛이 많이 나오냐면 요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이제 지상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핵융합 로를 만들어서. 아무튼 핵융합이 되려면 1000만 켈빈은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원시별이라고 하고 1000만 켈빈이 넘어갈 때부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헬륨 1개로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별이라고 하면서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자, 그 수소는 별의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별은 일생 중에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돼. 태양이 100억 년 정도 돼. 근데 지금 한 50억 년 지났어요. 50억 년은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타고 난 다음에 핵융합 반응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되는데 일단 주계열성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그 온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뭐냐면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야. 근데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으면은 모이려고 하는 중력도 있어. 주계열성일 때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일단 이거 아셔야 돼. 주계열성일 때 태양이 막 커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주계열성일 때는. 근데 그렇게 계속 반응하다 보면은 요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쓸 거 아니야. 태양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핵융합 반응하는 게 아니고 중심부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중심부만. 근데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이제 만약에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잠깐 멈춰요.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근데 이건 중심부에 있는 수소 말하는 거야. 전체가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춰요. 그러면 일단은 퍼져 나가는 힘이 적으니까 다시 수축을 해. 중력이 우세하여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가 수축을 해.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축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봐. 수축하다 보면은 열이 중심부에 열이 발생해서 중심부 바깥층에 있는 그러니까 이 중심부의 약간 바깥층에 있는 애가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이거 이해 가나? 글씨 잘 읽으시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럼 일단 처음에는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근데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요거 중심부 바깥층에 있는 것도 핵융합 반응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 그래서 커져요, 진짜 별이. 봐봐요, 별이 이만했던 별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데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팽창한다. 팽창하니까 이거를 거성이라. 거성. 태양보다 큰 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거성이에요, 거성. 그런데 팽창하면서 표면의 온도는 낮아져. 이거 중3과정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적색별이 있고 표면 온도가 파란색 별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아. 이거는 표면 온도야. 중심부 온도는 높아진 거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팽창하다가.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거를 적색 거성이 된다는 거지. 주계열성이었던 애가 적색 거성으로 발달하는 거야. 적색 거성이 나중에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은 이 헬륨도 핵융합을 해서 탄소로 바뀌거든요. 탄소로 돼.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탄소까지 됩니다. 탄소까지.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탄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 정도 되면은 여기서 끝나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여기서 끝. 적색 거성에서 끝. 탄소 이후에는 핵융합 반응 못해요.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요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모두 탄소로 바뀌고 난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그럼 이제는 멈추면은 바깥층은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요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별이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깥층은 퍼져나가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희한하게 이 퍼져나간 애들 있지, 퍼져나간 애들, 요런 게 다시 모여가지고 또 별이 돼. 별이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백색 외성은 크기가 작은데 밀도가 엄청 커요. 근데 핵융합 반응할 정도의 온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뭐 저게 이제 고리성운 이런 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행성상 성운은 좀 고요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애야. 여기 요 가운데 백색의 성이고요. 이렇게 뭐 눈동자 같은데 이게 퍼져나갑니다. 이게 사실 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요런 거는 태양 정도면은 요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해요. 태양 정도면. 넘어갈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 뭐 한 10배.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이야. 그러면은 적색 거성에서 더 많이 진화를 해서 초거성까지 돼. 초거성. 초거성은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요. 탄소, 산소, 규소, 철 요런 것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초고성에서 초고성. 태양보다 훨씬 크면. 근데 철이 근데 26번이야, 철이. 근데 원래는 원소가 그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 있어요. 우라늄까지.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 이상은 안 돼요. 별에서는 요거까지만 돼. 왜냐면 철이 가장 안정한 그런 원소여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스스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융합 반응까지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이게 수축을 하다가 중력 수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못 하다가 얘가 압축이 됐다가 뻥 터져요. 뻥 터지는 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온도가 엄청 높아서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납, 우라늄 등의 원소가 초신성 폭발할 때 생겨요. 이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야. 아까 행성상 성운보다는 훨씬 더 격렬해 보이는 것도, 그쵸? 이런 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됩니다. 개성운인가요? 이런 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초신성의 잔해. 초신성의 잔해. 자,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는 뭐가 생기냐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네. 블랙홀은 밀도가 엄청 크고 질량도 되게 커가지고 주변의 공간을 왜곡해가지고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블랙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의 일생을 배운 겁니다. 자, 별이 성운에서부터 태어나요. 성운에서부터. 그래서 원시별을 거쳐서 주계열성이 되는데, 태양 정도면은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고 퍼져나간 성운은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또 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초거성까지 되는 애들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면, 이 주계열성일 때도 되게 크죠, 이거보다. 얘가 초거성까지 가서 철까지는 만들고, 요건 탄소까지 만드는 거고, 탄소까지. 초신성 폭발할 때 철 다음이 코발트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까지, 그런 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고, 그 잔해가 있다가 다시 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심부는 블랙홀이나 아니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요게 별의 일생입니다. 태양계 형성은 다음 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살펴본 거랑 같은 내용이고.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8번까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알아요. 네. 별의 탄성 과정에 대한 설명. 성운 내부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운이 되게 커요. 큰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큰 곳이 중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력이. 그래서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고,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별들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별은 성운의 밀도가 작은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온도는 또 낮아야 돼.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지 얘네가 잘 모입니다. 온도 높으면은 퍼져나가니까.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니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가벼운 게 융합하여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반응물이 수소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주계열성이고,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뀝니다. 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A는 퍼져 나가려는 힘입니다. 이거를 고맙습니다.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이라고 하고,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는 중력이야, 중력. 근데 주계열성에서는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것도 4번에 태양 정도. 태양 정도면은 요 정도. 태양의 한 10배 이상.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탄소까지. B는 철. 그래서 누구 질량이 크냐? 나가 큰 거고요. 초거성까지 가는 거 나고요. 자, 별 가의 질량을 태양과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비슷한 거죠? 가가 뭐지? 이거랑 다른 문제구나. 5번은 다시 봐야겠네요. 얘는 초거성이 되고 중성자별까지 나오죠? 그러면 가가 태양보다 더 많은 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초거성이 폭발할 때 C가 이제 초신성 폭발하는 거. 초신성 폭발. 옛날에는 그냥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폭발하면서 빛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초신성 폭발할 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태양이랑 비슷한 거는 행성상 성운이 나타나는 거.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등 원소가 생성이 되고요. 폭발 과정에서 우주 공간의 원소들이 방출된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원소들인데,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원소를 골라 쓰시오. 적색 거성은 탄소까지 생긴 탄소. 수소 안 생긴, 수소는 빅뱅 초기에 생긴 거예요. 수소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생깁니다. 가장 무거운 게 철이고, 우라늄은 더 무거운 건데,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 원소를 수소랑 우라늄인데, 좀 다르긴 하지 사실은. 수소는 빅뱅 초기에서, 그 다음에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일어나는 이유. 철 원자핵이 되고 맞아요.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합니다.
우라늄 같은 거는 분열해가지고 나중에 철까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은 숙제 안 내줄게요. 갑시다. 수고했습니다.